10억짜리가 4억에 떨어집니다. 자, 낙찰 받았어요. 19에 576 하나. 참, 우리 임차인들은 정말 참 불쌍합니다. 그죠? 자, 19에 576 하나 봅니다. 자, 잘 보세요. 마산 내서에 다가구 원룸이 10억짜리가 4억에 떨어졌습니다. 한번 봅니다. 4억에 떨어졌는데, 그죠? 10억짜리가 4억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내서에 이런 데 있는가 봐. 민준 뭐고? 민준 빌인가?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민준 빌이 있네. 그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고 있는가 봐. 있는데 이게 이제 경매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다가구인데 1, 2, 3층의 다가구가 크네요. 크고 금액도 많이 떨어졌고, 그죠? 임차인이 쭉 있습니다. 임차인이 몇 명이나 그러면은 8명의 6억 9천이죠. 6억 9천. 그 다음에 은행도 건저당이 벌써 1번 건저당이 9억 2,300입니다. 자, 9억 2,300이고 임차인은 6억 9천이고 한 7억 되고, 임차인은 7억 되고 은행은 한 9억 설정되어 있고 16억이 필요한데 지금 떨어진 게 얼마입니까 지금? 4억 얼마죠? 그럼 은행도 난리 났고, 해야 되죠. 예상배당표를 딱 보면요, 은행도 난리가 나고 지금 이거 봅니다. 신협이네. 신협에서 다 받아가고 임차인은 전부 다 무배당이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죠? 이거 보시면은 임차인은 이거 5명이네. 5명이 지금 무배당입니다. 그럼 뭐 5억 얼마? 그냥이죠. 무배당. 참 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설정이 저렇게 많이 돼 있는데 저렇게 큰 돈을 전세금 그러니까 그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와요. 저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좀 예로 1억을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올 때 임대차 할 때 서류가 있어요. 4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뭡니까? 임대차 계약서.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이는 가옵니다. 1번하고 4번은 가와. 임대차 계약서하고 그 수수료 준 거 있죠. 4번이 뭐냐 그러면은 지금 보수 영수증. 지금 보수라고 해도 수수료 안 크고 보수 영수증. 그게 이제 뭐 40만 원 준 거. 뭐 그 소개비 준 거. 그거는 있고 2번이 없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중개 대상물 뭐라고요? 확인 설명서. 또 3번이 뭡니까? 확인 설명서. 이 3번은 공제증서 1억. 공제증서가 뭐죠? 보험증서. 보험증서 1억짜리. 요거를 까와야 되는데 1번하고 1번하고 4번에 있어. 근데 2번하고 3번이 없어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이게 없어요. 그럼 여기에 중요합니다. 여기에 그 조그마한 난이 있어요. 숨은 권리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거의 95%가 공납입니다. 공납 같으면은 30% 받을 수 있어요. 1억짜리 같으면은 소송 걸면요, 중개사가 30% 물어라. 그러면 중개사는 공제증서를 중개협회에서 받았기 때문에 1억짜리를 1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1억을 다 받아냅니다. 알겠어요? 받아냈는데 이 5명이 또 다 있으면은 협회에서는 이 물건에 대해서 이 5명이 애등기면은 좀 그렇다. 그죠? 공제증서가 똑같은 사람이 그러면은 n분의 1로 줄란가? 1인당 2천만 원씩. 자, 좌우지간 여러분들이 중개라 저에게 임차인이 되면은 이렇게 안 될라 하면은 방법이 뭐냐? 그 다음에 아까 제비했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도 받고 보험증서, 공제증서입니다. 그거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보통 빠뜨려. 자, 그 다음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금융 보증공사 있어요. 그래서 서울보증보험이나 보험연회가 하는 게 있어요. 그거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말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내가 볼 때는요, 참 안타깝다 이죠. 아마 소유자들이 임차인들이 사면 어떨까 이게. 은행 부채를 어차피 떠안고
그만 전부 다 구분 등기 해가지고 나눠서 그래도 가져가는 걸로. 그냥 빵대 놓는 것보다는 그래가지고 대출을 적정하게 좀 안분해서 가져가고 청별로 쪼개고. 자, 설계 도면을 쪼개면 됩니다. 처음에 쪼개가지고 구분 등기를 만들어가지고 막 가져가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보이죠. 자, 그 다음 봅니다. 화성에 임차인이 많대요. 19에 2271 하나. 이것도 물건이 좋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다가구는요, 다가구는 임차인이 1억씩 내는 걸 별로 안 좋아요. 그 왜냐 그러면은 지난번에 우리 수학생, 우리 고등학교 동기는 노을파크 아파트를 팔고 중동에 다가구 산대요. 근데 40만 원 했거든요. 너가 사면은 아파트 여러 6억 7억 주고 팔아가지고 그거 사면은 10억 정도 주고 사야 되는데 사면은 대출을 5억 안고 그럼 1억짜리 5명이 전시가 있다. 그러면은 세입자가 그 다음에는 이동을 못 합니다. 사는 건 좋은데 세입자끼리는 이동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아까 봤죠? 아무도 못 받아가죠. 그래 되니까 그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가 들어오려고 하면은 기존 세입자 나가려고 하면은 아무도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입자가 막 경매 닦아야 된다고. 왜냐하면 뭐 1억 2억을만 내놔야 되거든요. 후순위 세입자가 뒤따 들어와야 또 교체가 되는데 아이고 은행 대출도 많고 세입자도 많네 이러면 안 됩니다. 겁이 나서. 그러면은 이게 1억 2억 전세를 안 내주면은 막 경매 들어가요. 세입자들이 경매 닦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구성이요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거 있죠. 잔잔한 거 이런 게 많은 게 좋아요. 많은 게 그런 게 좋습니다. 2천만 3천만 원은 또 구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또 돌려주고 이러면 되는데 막 워낙 2천 3천이면 또 소액보증만 보통 들어가잖아요. 또 들어가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1억 2억짜리 1억씩 막 5개 7개 있는 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다가구에서. 자 봅니다. 근린주택인데 요거도 화성 건데요. 쭉 이렇게 보시면은 인원이 많죠. 인원이 많습니다. 몇 명이죠? 18명 12억 그죠? 12억입니다. 완전 전세로 12억이고 대출은 뭡니까? 이게 9억밖에 안 되는데 12억짜리 감정인데 세입자가 12억만 있으면 또 다행이다. 요것만 있으면 다행이죠. 은행에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있네 벌써. 여신 가지고 사는 공개네. 은행에서 5억짜리가 있어요 벌써.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또 난리 납니다. 세입자끼리도 예상배당표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예상배당표를 쭉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보니까 이 네 사람은 5은 봤는데 요 사람들 뭡니까? 이 사람들 완전 무배당이죠. 이런 경우 많아요. 참 그죠? 참 문제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다만 소액보증금도 좀 받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소액보증금 받으려고 하면요 여기 본다. 소액보증금 받으려고 하면은 은행의 건저당을 따집니다. 요 건저당 2008년 4월 14일이니까 자 여기 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2010 몇 년도 2008년도 4월 14일이죠. 그럼 그때 중개사가 임대차 보호법을 보고 등기부를 보고 2008년도 4월달 여기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죠. 그럼 수원이면 아마 여기 들어가나? 수원이 어디고? 과밀 억제권 여기 들어가는가? 여기 맞겠네. 수원이 과밀 억제권 들어가죠? 안 들어갑니까? 자,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 들어가면은 2008년도니까 여기 들어가겠네. 여기. 그러면 요쪽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 여기 해당되는 2008년도 4천만 원 이하면은 1,600 준대요. 그러면은 예로 5천, 6천 크면은 4천만 원 다운 시켜야 돼요. 시키고 예로 5천 달라고 하면 집주인이 보증금 5천 원, 4천에 월세 10만 원 크면은 요거는 1,600원 챙겨오는 겁니다. 소액보증금. 그래서 중개사들은 다가구에 임대차가 들어오면요 등기부 등본을 봐야 됩니다. 봐가지고 표를 봐야 돼요. 그래갖고 금액을 딱 알아가지고 딱 정해져 버리니까 그러면은 이 다가구는 4천만 원 이하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다음은 소액보증을 받아가도록 그렇게 해줘야 그 중개사가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런 중개사네. 그럼 4천원 받으면 10원을 못 받고 4천만 원에 받아가면은 1,600 받는 거고 얘로 5천 달라고 하면 집주인이 5천 달래. 그러면 그러면 소액보증 못 받아가니까 4천에 월세 10만 원 합시다. 금액을 바꿔야 돼요.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5천 줬다 그러면 10원도 못 받죠.
배당 요구할 때 또 금액을 줄여야 됩니다. 4,000원으로 줄여 신고하면 또 1,600 받아내요. 또 멍청하게 6,000씩 시를 하니까 전부 다 못 받아요. 그럼 월세는 말 안 해야 돼요. 월세는 상관없어요. 주택에 대해서 월세는 그거는 별 뭐 한산보증 이런 거 개념이 없으니까 상가만 있고 월세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는 지금 이 화성시 요거는 임차인들이 큰일 났어요. 16억인데 11억 6,900인데 그죠? 6,900인데 받을 사람이 거의 일 보니까요. 일 보니까 못 받은 사람이 주로 이런 겁니다. 주로 보니까 세입자들이 보니까요. 7,000, 6,500 이런 거다 그죠? 그럼 이거는 잘못된 거. 아까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4천만 원에 월세 30, 20 이렇게 했으면은 남은 1,600 받는데 참 이런 사람도 문제다 그죠? 이런 사람 문제.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자, 이깁니다. 자, 엊그제 누가 우리 제가 이제 유튜브 교재를 4권을 발간했어요. 발간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보고 또 유튜브를 공부하시는 분 있는데 한 분 전화 왔어요. 이거를 받았는데 여기에 있는 요거를 받았대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있는 요거를 받았대요. 이 받았는데 이 전기산업이 지금 좀 어려운가 봐. 회생을 들어가고 이제 경매가 아마 여러 가지 이제 막 진행이 될 것 같는데 이게 기업 회생 절차가 신청 중인데 내 보증금이 1억 4천, 1억 4백인데 걱정이 많대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내왔는데 알아봐라겠어요. 도시보증공사 가서 알아봐라 했더니 이 사람 우리 수강 라이브 아닙니다. 지금 듣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분의 호수가 4,800만 원 보험 들어야 돼요. 은행 설정이 7천 있고 그 다음에 4,800 정도는 보험이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현재 아파트 시세는 1억 2천이고 지 아파트는 1억 2천인데 선순위 대출이 한 7천만 있대요. 그래서 끈끈이 은행에서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갔대요. 그럼 1억이 낙찰되면은 예로 1억이 신자리 한 1억 낙찰되겠죠. 그렇다면은 우리은행에서 7천만 원 가하고 1억 낙찰 시 나는 이제 1억 2천 전세니까 3천원 받겠죠. 3천원 받는데 공사 보증금이 끈끈이 딱 있더래. 자기는 처음에 이걸 받대요. 요거를 봐서 아이고 금액이 90몇 억씩 되니까 뭐 문제 없겠지 다 들어간 거 세입자들이 들어왔는데 끈끈이 4,800 이런 식으로 막 해놨더래요. 그러면 이제 4,800을 이제 받더라도 그래도 2,700이 매수가 되더라. 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보증공사에 이 공공건설 임대아파트는 이런 걸 줍니다. 이런 걸 줘요. 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봐야 돼. 내 호수에 4,800인지 5천인지 6천인지 물어보고 그럼 은행에 7천이 있고 4,800이니까 아이고 그러면은 내가 은행에서 벌써 전세를 뭐 1억씩 줬비니까 은행에서 예로 낙찰에 대비면은 은행 문제가 가져가죠. 그럼 내 전세 이제 뒤에서 주소가 1억인데 그 중에서 4,800 정도 반만 회수가 되니까 반타작은 내가 손해 본다 이래 봐야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못 했으니까 그냥 막 들어간 겁니다. 세입자들이 그게 공공임대 아파트. 자, 그래갖고 이제 손해를 좀 반 정도 보기 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아파트는 우리가 임차인이 우선 매수할 수 있느냐? 일반 아파트는 안 되고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가능합니다. 지금 이거는 가능해요. 내가 보니까 찾아보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전세로 살고 있는 빌라가 경매로 들어간대. 여기 보니까 대한분율구조공단 여기가 사이버 상담실 가면요 자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생활하다가 좀 문제 생기면은 요것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예로 상가 임대차나 뭐 치보면은 다 나와요. 사례가 참 많이 나옵니다. 자, 건설 임대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에 따라서 보증을 정하고 1등 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다만 임차인 우선 매수 청구권은 일반 아파트가 아니고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한해서 인정된다 해놨습니다. 자, 지금 충북 한번 봅시다. 17에 15389. 자, 여기 보시면은 충북 청원구에 그죠? 청원구에 이렇게 이제 아파트가 경매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 쭉 이렇게 보면은
써놨네. 이 사건 아파트는 임대주택법에서 공공건설 임대 아파트입니다. 그죠? 아파트로 임차인 또는 제3자에게 매매할 경우에는 사전에 분양 승인을 받은 득해야 되고 청주시청 공동주택 사유조회 기준에서 분양 전환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은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 전 임대사업 등에서 뭐 복잡히 써놨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 우선 매수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법원에서 통지서 옵니다. 자, 이런 아파트는 공공건설 아파트는 이런 통지서 와요. 통지서 임차인 이런 통지서 와요. 오는데 이거는 일반 아파트 이게 안 옵니다. 이게 일반 아파트는 이 문구 빠져 있어요. 여기 보면은 4이죠 4. 4에 문구가 빠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통지서 와요. 구임대주택법에 적용되는 임대주택을 경매되는 경우에 해당 임대주택 임차인은 매각기일까지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일반 아파트는 되는 게 아니고요. 공공건설 임대 아파트에 한해서는 우선 매수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런 조항이 있으니까 근데 답을 줬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들어갔는데 공공건설 임대 아파트는 임차인 우선 매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을 줬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떨어지면은 내로 이게 시세가 1억이 지인데 경매에서 한 7천 떨어졌다 하면은 이제 그때 누가 딱 들어올 때 7,100이 들어오면은 그때 딱 내가 손을 들고 내가 우선 매수하겠다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되는 사람은 일반인도 안 되고 이런 통지서를 받은 사람, 알죠? 통지서를 받은 사람만 오직 된다 이 말입니다. 일반 아파트 세입자는 우선 매수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여러 통지서를 받은 공공건설 임대 주택에 한해서 아파트에 한해서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보증보험회사와 연계해서 보험증권으로서 보증금을 보호된 사람이죠. 서울보증보험증권, 서울보증보험회사, SGI. 자, 이렇게 해서 보면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해갖고, 요 보면은, 요거는 이제 보증보험회사고, 요거는 아까 우리 말씀드린, 여기입니다. 아까 이 어디죠? 주택도시보증공사. 근데가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자기 임대 보증금을 100% 보호를 받으려고 하면은 여기 가서 보증을 하든지 안 그러면은 서울 보증보험 여기 가서 여러분들이 보험 정권을 끊으면 됩니다. 끊으면 돼요. 끊어가 하면 되는데 이제 조건은 이런데 아마 요가 조금 더 후합니다. 요거는 이제 보험회사니까 요거는 이제 요는 공사하고 요는 보험회사니까 조금 뗀뗀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청 기간이요. 전세 계약기간 만료 후일 후 30일까지 보증기간이고 보증금의 가입 조건. 자, 자격 요건이 있네요. 전세 계약기간 1년 이상, 그죠? 전세 계약기간이 절반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돼요. 전세가 다 돼서 신청하면 안 되고 절반 되기 전에 미리 신청하세요. 그죠? 그럼 뭐 전세 계약기간 10개월 전까지 미리 신청해야 뭐시 이런 보증증권을 끊는다 합니다. 주반 두드려 보고. 자, 그럼 봅니다. 19에 5419 봅니다. 방금 이분이 왔다 갔어요. 왔다 갔는데 아까 전에 10시 조금 전에 이분이 이런 거라 봉급제인데 난리 났어요. 원장님 큰일 났대. 뭐냐 했더니 이 진해구에 자기가 소유자래. 소유자로 지금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데 이 아파트가 9,600에서 5,000원씩 됐어요. 5,000에. 자기가 전세를 1억 주고 놨대요. 소유자 이쪽입니다. 이 소유자인데 잠깐만요. 이거 보면 안 되겠네. 자, 이거 봅니다. 자기는 입장이 요 소유자래. 소유자인데 부부간에 이제 이게 전세를 일어났대요. 미스터 강한테. 나왔는데 서울보증보험에서 이 사람은 아까 보험증권을 끊은 거예요. 그래서 뻥 터지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 1억을 받고 나가버렸어요. 이 사람은 이제 여기 이렇게 주택 임차권 해가지고 등기를 해놨고 지금 이제 여러 유니시티 이사 갔다 갑니다. 이사 갔는데 양반은 안장치를 여기다가 안장을 끊어놨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똑같죠. 이 사람은 여기 안장치를 끊어서 요거는 이제 뭐 서브입니다. 칼로이고 끊어놨으니까 이 사람은 전세를 안 주니까 여기서 돈을 받아비어요. 그럼 여기서는 서울보증보험은 그냥 이 낙찰이 되면요, 일이 낙찰이 되면은 선순위 세입자가 1억이 못 받으면 뭐 됩니까? 못 받으면은 인수가 되는 거죠. 그럼 5천 정도가 이게 5천 낙찰되면은 인수가 절반이 생깁니다. 선순위 일자리가 인수가 생기는데, 그런데 서울보증보험은 희한한 동네가 돼가지고 여기서는 소유자한테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내놔라고. 그만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예로 예상배당표가 5,100이다 하면 이건 누가 부담합니까? 원래는 낙찰자가 부담하는 거죠. 그럼 낙찰자한테 달라하면 되는데, 요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이 낙찰자한테 달라하면 되는데, 낙찰자한테는 될 이야기를 안 한 것 같고 소유자한테 지급명령을 해가지고 경매를 닦아 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닦아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소유자가 지금 죽을 맛이라. 그만 지도 억울하죠. 옛날에 1억 4천조 사가지고, 그죠? 사가지고 전세를 일어난 거는 정확하다 아닙니까 지금? 적당히 나왔는데, 그럼 뭐 1억인께네 그냥 서울보증만 없으면은 5천에 낙찰되면은 그만 여기 세입자가 낙찰자가 또 인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줄 알았는데 서울보증에는 내 봉급에 압력을 시켜놨어요. 왜냐 하면은 내가 전에 네가 지급명령 내한테 걸리지 않느냐, 이게 걸렸으니까 네가 1억을 다 안 갚았으니까 경매고 그런 건 모르겠다. 경매 닦아했지만은 모르겠고, 네가 1억을 5천만 원 정도 세입자가 우리가 서울보증에서 5천밖에 못 받았으니까 낙찰가가 5천이니까 나머지 네가 책임지라고 봉급에 압력도 하죠. 이건 서울보증이 잘못한 것 같아요. 서울보증에서는 이 낙찰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법률을 보면요, 면책적 승계인 해가지고 승계설 해가지고 면책적, 자 우리 법률 용어로 보면은 면책적 승계설, 승계설 대법원 판례 입장 이래요. 면책적 승계설 해가지고 전 소유자는 면책이 되고 낙찰자는 승계를 받는다, 입니다. 면책적 승계설이 대법원의 이 판례 입장인데, 전 소유자는, 자 낙찰자 있으면 전세에 빠지는 거죠. 낙찰자 인수하잖아요. 그래서 낙찰자가 승계서를 받는 거고 전 소유자는 면책적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서울보증에서는 낙찰자도 물어라, 전 소유자도 물어라,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양다리 걸쳐가지고, 그래서 누가 부담해야 될지 저도 애매한데 아마 낙찰자가 받아야 되지 않냐. 대부분 입장도 뭡니까? 면책적 승계를 그런 거 보니까 낙찰자는 빠져나가고 이 사람이 승계를 받는다 이 말이죠. 인수가 있으니까 그래 보는데, 그래서 일단 여기서 보면 결론은 그래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세입자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서울보증보험에 연계해서 보험증권을 받았는데, 물론 받을 때 보수는 내야 되겠죠. 뭐 50만이 100만이 보증료 그건 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마찬가지 지금 어려우면은 이 집이 좀 위태롭다, 이런 다가구나 이런 거 보고 저기 조금 문제 있겠다 하면은 아파트도 그렇고 문제 있다 하면은 서울보증보험에 연계해가지고 하든지, 안 그러면 아까 어딥니까?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여기에다가 연결해서 조금 보험료를 조금 주더라도 미리 안장해야 되는데, 그것도 기간 다 돼서는 안 되고 미리 그죠? 반 정도 지나기 전에 2년짜리 같으면 막 계약하고 좀 있다가 좀 위태롭다 혹시 모르겠다 이렇게 싶으면은 수수료를 내고 하는 게 좋다. 수수료는 뭐 0. 뭐 얼마 안 되더라고요. 많지는 않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시간이 많이 돼버렸네. 등기부상 최종 소유자가 개인 부동센터. 자, 어제 누가 전화 왔어요. 원장님, 등기부 띄보니까 이래 돼가 있는데 전세 들어가면 됩니까? 물어봅니다. 자, 이걸 보세요. 건물의 집합 건물이죠. 건물에 아니 집합 건물 아니고 이거네. 이 일반 단독주택이네. 자, 봅니다. 단독주택에 소유자가 신시가 있고 지금 요래 되어 있어요. 소유권 이전 되어 있어요. 보존은 신시인데 신시가 돈이 필요해. 그럼 신협에 갑니다. 돈 좀 빌리소 하니까 신협에서는
전에는 건여당 잡고 10억을 빌리면 13억 설정하고 해주는데 임금 채권 쳐들어오고 국세가 법정기에 쳐들어온 게 돈을 많이 못 받아 배당 때. 그래서 보통은 수탁자는 몇 개를 안 합니다. 그럼 수탁자 몇 개 있는데 지금 자기가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중개업소에서 KB 부동산 신탁이 아니고 신수영 씨가 임대인이 돼가지고 3천에 20만 원을 받겠대요. 자, 그럼 뭐 될까 안 될까? 자, 요 계약은 임대인 누가 돼야 됩니까 지금? 자, 다시 보세요. 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서에서 누가 돼야 되냐고. 임대인이. KB 부동산 신탁이 돼야 맞는 거죠? 그럼 이 전 소유자가 꼭 이렇게 장난합니다. 내 집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임대를 놔요. 그러니까 좋기는 좋은데 문제가 생기고 공매가 KB 부동산은 공매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 삐면은 그때는 불법 점유됩니다. 여러분은 여기 임대 들어가면은 KB 부동산 신탁의 소유권 능가 삐죠. 능가면은 전 소유자는 손 떠난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임대를 자꾸 계약서 쓴다 이야기죠. 그럼 거기에 전세를 들어가도 됩니까?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들이 3천에 20만 원 임대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소유 보증 받는다. 답변 절대 안 된다. 임대인은 현 소유자 KB 부동산 신탁이니까 전 소유자가 되면은 향후 부실이 되면은 공매가 처분되면은 임차인은 불법 점유돼서 소유 보증을 나발이고 무조건 쫓겨나야 돼. 그래서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됩니다. 이런 경우가 보기에 다 지금 그래 들어와 있대. 이 가보니 영천에. 그래서 안 된다 했어요. 그래서